17, 18 네. 그 부분에 이제 10번 이제 그 3절이죠. 3절 네. 10번 보면은 사람들은 훌륭함과 혹은 추함가를 고려할 뿐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훌륭함과 추함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의를 지닌 것인가가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말의 차원에서 보면 네. 훌륭하다, 추하다의 능력적인 측면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포함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 안에서의 어떤 그 능력, 탁월함,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거로 제한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트루페하다 또는 호네스툼하다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탁월하다 안에 그게 좀 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라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능력 있게 처리하는 사람, 또 인간적인 훌륭함 이런 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것에 대한 반대쪽에 일을 못하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걸 우리가 추하다, 보기에 흉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게 플라톤부터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아예 빠져있다. 능력과 별개, 호네스툼이 아예 별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책 전반적으로는 특히 어떤 능력을 지칭해서 호네스툼을 쓰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호네스툼 하면 항상 그게 논의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호네스툼을 끌고 가는 건지 지금 생각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능력을 가리키는 쪽에 호네스툼을 쓰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루투스나 호네스툼이나 그 훌륭함으로 번역하신 이 키케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히라버 개념은 그러니까 칼론과 아가톤과 아레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섞여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안전한 전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플라톤 이후 심지어는 소크라테스에서도 그런 용법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칼론과 아가톤은 거의 동일한 걸로 쓰이는 용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름다움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혼용되는 경우가 거의 하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거의 정설이다시피 하니까 근데 아랫때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랫때까지도 키케로는 좀 하나로 묶어서 비루투스로 봤다라고 일단은 어느 정도 상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레테를 비루투스나 호네스툼의 두 가지 말로 번역했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아레테의 용법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썼겠죠. 그때 비루투스나 호네스툼 안에 그거를 포함하는 말로 아마 상정하고 번역어를 택했을 것 같고 음모론 안에서 호네스툼이 능력을 꼭 배제해야 된다. 그걸 아니고 오로지 요것만 가리킨다. 라고 할 만한 문맥은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히려 이제 칼론이나 아가톤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 추함이 반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함의 반대는 칼론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추한 것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게? 고전을 볼 때 가지는 어떤 난점 혹은 난점이자 또 고전의 의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거는 당대의 담론인데 그게 현대까지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저작을 고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키케로의 음모론도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당대의 어떤 상황과
당대의 오고 간 또 담론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이제 역사적 맥락을 매개해서 그걸 쫓아서 이제 봐야 하는 그래서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한편으로는 걔를 또 떼내서 어떤 현대적 나아가서는 통시대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 다시 말하면 공시성과 통시성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을 이제 의 어떤 고전으로서의 의의랄까를 볼 때 제가 드리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당시의 어떤 그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혹은 사회 체제를 놓고 봤을 때 이 키케로의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의무라는 것은 결국 훌륭함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훌륭함을 채우는 걸 통해서 의무가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당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어떤 의무에 대한 그 주장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키케로만의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봐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로마 하면은 떠오르는 건 법인데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법도 이제 고대법이 다르고 현대법이 다르지만 어떤 내적인 속성이라든지 내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행위라든지 무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 형태의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난점이 생기는 거죠. 법 개념이 또 로마 시대의 법 개념과 현대 법 개념도 다를 테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키케로의 이 의무에 관한 논설은 단적으로 보편적인 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키케로의 어떤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책 제목에도 부제로 보통은 안 쓰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대로 자유시민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리베라 키비타스예요. 키비타스는 이제 국가란 말로 쓰기도 하고 키비타스 말의 어원대로 번역하면 시민체. 그러니까 시민이란 말로 번역한 건 이제 시민체라는 말에서 이제 시민을 그러니까 아주 자유시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치제도, 공화주의, 공화정, 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처럼 공화정이라는 처음 그런 공화정의 체제, 일종의 혼합정인데 이 혼합정 체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도입하고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정치제도를 끌고 왔던 게 로마일 거고요. 아마 기원전 1세기가 되면서 이제 공화정 체제에서 이제 황제정, 왕정으로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생겨나죠. 근데 아무튼 간에 기원전 1세기에 공화정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유지하고 그것을 변화 발전시키되 급하게 어떤 누군가의 일인에 의한 지배, 소위 왕정이라고 하는 지배, 이런 것들을 계속 배격하려고 했던 태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거에 의해서 뽑힌 권력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뭐 이런 식의 공화정이라고 한다면 로마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고 아마 키케로는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키케로가 공화정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화정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책,
이 음으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그래서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고자 한다면 키케로의 음으론을 통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전의 의미가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지금 네. 이야기하는 민주공화정과 당시 로마의 공화정, 네. 그리고 키케로가 소위 이제 이른바 이제 공화파라고 불리웠던 사람이니까, 네네 공화주의자. 그때 공화정이라는 거는 사실 좀 원로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원론이 결국은 이제 국가를 끌고 가는 통치 이성을 대표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가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를 많은 자유시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많은 자유시민이 모두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대표성을 갖는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귀족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지만 그래도 이념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학문적인 능력이나 어떤 통찰력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원로원을 통해서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방향을 수기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게 이제 그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누군가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집행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다시 원로원에서 다시 수기하면서 고쳐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원로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민회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지고 그 법을 실행하는 집정관이 실행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민주공화정하고 원리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원로원의 멤버들이 그 기본적으로 종신제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해서 계속 물갈이가 되기는 그렇죠. 하지만 호모노브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1차적으로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어쨌든 종신제였고 몇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 애리스토크라시에 더 가까운 측면이 다시 말하자면 현대가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라면 당시는 좀 아리스토크라틱 리퍼블릭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키케로가 네. 정치적인 어떤 입장, 키케로의 정치적인 입장도 어떤 그 소위 이른바 이제 딕테이러십, 그러니까 딕테이러가 아니라 그 어떤 한 명의 군주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뭐 과도 내지는 귀족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사실 주장했던 거 아닌가요? 소위 이제 키케로를 공화파라고 할 때? 그때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로원이라는 게 그 말씀대로 오래된 집안, 거대 가문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해요. 네. 뭐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신으로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맞고. 하지만 키케로가 그 집단 현재 그 원로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집단이 국가를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로원이 국가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원로원은 현실적으로 키케로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원로원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원로원이라는 의미. 수기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국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게 귀족성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왕정이야. 그럼 왕정이 되는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든 뭐든 우리가 현명한 왕,
그럼 모나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종류의 훌륭한 정치 제도가 있고 훌륭한 왕이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고 훌륭한 귀족들이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민중 백성들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인지 훌륭한 논의를 통해서 훌륭한 정책을 데모크라티아가 되겠죠.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다 훌륭한데 이 훌륭한 것의 장점을 모은 게 다시 공화정이잖아요. 왕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집정관이 있으니까. 집정관 두 명이긴 했지만 어쨌든 있고, 그다음 귀족정의 요소도 있고, 훌륭한 귀족, 현명한. 이걸 생각하면 키케로가 공화정이라 할 때 이 현명한 귀족들, 현명한 학문적인 깊이, 뭐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능력, 뭐 이런 거 재력 포함해서 당연히. 그다음에 민회. 뭔가 법률적인 위반을 결국 통과시키는 권력의 중심, 민중. 요것 중에 가장 훌륭한 요소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 걸 공화정이라고 상정하고 그런 잘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한 번인가 언젠가 성공했을 수 있을 로마 역사상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그것이 자꾸 유지돼 가기를 희망하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키케로인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현재 너무 많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권력 집단 또는 귀족 집단 가문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막 그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섞고 이합집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더 이상 이거 안 된다. 이 사람을 다 밀어내고 한 사람의 현명한 통치자가 이 모든 걸 조율해가는 시스템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한 키케로 반대쪽의 사람들, 소위 뭐 카이사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보고 나면 키케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쪽은 현명한 왕이 통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재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볼 땐 독재자인데 그 상당 기간 동안 공화정이라고 란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네. 공화정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마쿠에서 모든 걸 조정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을 유지해갔고 이후에도 공화정적인 모습은 계속 유지됐지만 뭔가 권위 있는 1인에 의한 결정, 통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변모돼 간 모습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글쎄 어떤 게 공화정의 진짜 모습일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네카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 공화정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민주정, 시민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공화정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현명한 왕이라는 사람이 끌고 가지만 공화정의 모습을 띠는 게 공화정의 진짜 모습인지 그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융합한다, 협조한다, 협력한다 뭐 이런 이름 안에 묶일 수 있을 때가 제일 훌륭한 공화정인데 키케로가 만났던 공화정은 그렇진 않았지만 키케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세 개의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싶어요. 이 음모론을 쓸 때도 그런 전제로 그렇게 잘 협력돼서 협조에 대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공화정을 1인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네, 카이사르가.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했다. 자유를 누렸던 시민들은 자유의 회복을 원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는 추한 행동, 잘못된 행동, 범죄지만 독재자를 죽이는 거는 훌륭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세 중에 독재자 한 사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 공화정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키케로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 현명한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가 참으로 훌륭한 공화정 체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한국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상원이 없잖아요. 뭐 없어요. 하지만 원로 민회는 있죠. 원로원은 있지. 원로원이 아니죠. 사실은 민회에 가깝죠. 민회 대표자가 하긴 민회 대표자니까 국회의장은 호민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서양의 정치 체제를 보면 이게 참 정말 이 로마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하나의 범용이 되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을 보면 말조차도 미국의 그 상원이 세네치잖아요. 언론원.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란 뜻이고 사실은 물론 이제 선출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선출되는 임기가 굉장히 길고 상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역할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하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서로 말씀하셨던 대로 고 상원, 하원 그리고 행정부 요게 이제 행정부는 이제 집정관이라고 봐야겠죠. 행정부의 수장은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정치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이 어떤 원로원으로 상징되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어떤 수기하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하고 결정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영역이 사실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가 아마 그 역할을 해줘야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하원 역할은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투표, 선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민의가 그런 식으로 반영되도록 우리나라는 짜여졌은지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싶은데 결국 우리나라에 전실적으로 원로원이라 그러면 이제 국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국회는 한국의 국회는 원로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원보다는 하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일단 임기로 봐도 그렇고 역할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숫자로 봐도 그렇고 상원은 그 의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보다 중요한 건 임기고요. 그 하원은 아마 임기 2년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은. 그 어쨌든 간에 그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제가 제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대의 키케로의 이런 주장은 하나의 로마 시민들의 보편적인 로마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냐 아니면 상당히 이제 키케로의 어떤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나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질문을 좀